네, 이제 단답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부터입니다. 22번은 대수편이네요. 네,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로그의 정의 조건이죠. 예, 그럼 로그 밑조건 지수 조건을 따지란 얘기고 7-a 2a-3 그럼 밑조건 7-a는 0보다 커야 되고 7-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2a-3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여기선 a는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a는 7보다 작아야 되고 a는 6은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 자연수니까 여기서는 2, 3, 4, 5, 6은 안 되고 2, 3, 4, 5 더해서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로그의 정의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 3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21번까지 쭉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22번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쉬어가는 코너에서 집중력이 좀 약해지면 또 금방 또 실수 나옵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23번은 미적분 문제네요. 역시 3점짜리 F'X가 나오고 F2가 나와 있고 F4를 구하라는 거니까 적분을 하시면 되고, 물론 정적분을 해도 됩니다. 전 정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부터? 2부터 어디까지? 그럼 적분함수를 우리가 안 구해도 되니까 편하죠.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누구를? 3x의 제곱 마이너스 4 라고 하는 F'을 적분합니다. 얘가 F4 빼기 F2가 되겠죠. 이렇게 부정적분 안 하고 정적분으로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적분함수 안 구해도 편하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요거에 2부터 4까지일 거고, 들어가면 64 빼기 16 빼기 8 빼기 8이니까 0이니까 됐고, 얘는 얼마냐면 38이 나오죠. 얘가 38인데요. F4는 지금 구해야 되는 거고 F2가 5니까 얘가 5니까 우리가 원하는 F4는 38 더하기 5가 돼서 답은 38 맞나요? 38. 네. 38 더하기 F2가 지금 5니까 두 개 더하면 43? 어디가 틀렸네? 64에서 여기 8에서 8 뺐으니까 여기가 40이네요. 48이네요. 그죠? 예, 48이니까 48 더하기 5니까 53. 봐봐요. 저도 집중이 좀 떨어져서 갑자기 쉬워지니까 실수를 했네. 우선 이유는 아니죠. 실수했으면 꼼꼼하게 풀어주시고, 부정적분 말고 정적분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어떤 것일까? 라고 보면, 네, 대수편이네요. 수열이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2K-3니까 시그마의 대원칙 대입하면 A1, A3, A5 가서 A19까지 간 게 지금 12고요. 그 다음에 K는 1부터 10까지 A, 2K니까 얘는 A2 더하기 A4 더하기에서 A에 18 한 다음에 A에 어디까지? 20까지 간 게 얘가 20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입하세요. 역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19 A20까지 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어때?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겠는데요? 빼면 얘네들은 양수로 얘네들은 음수로, 네, 이거에서 빼면 됩니다. 답은 8. 복잡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시그마의 대입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점짜리였고요. 25번은 다시 미적분으로 가서 확률과 통계 문제가 안 나오고 있네요. 쉬운 문제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꽤 어렵게 항상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쉬운 문제 하나 더 갑니다. 3점짜리.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극대역수를 가지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극대고요. 여기가 극소인데 요 극소값이 여기가 5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일단 여기서 미분계수는 0이 되어야 하니 f 지금 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인데 미분을 해보시면 3x의 제곱 더하기 2의 2x인데
마이너스 2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죠. 극대니까요. 대입하면 12-4a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됐네요. 얘는 3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분한, 얘가 지금 3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6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와 0이니까 얘는 0이고요. 0에서 5를 가져야 되니까 얘는 5였겠네요. 네, 끝났네요. 문제는 f의 3을 구하라. f의 3은 27 플러스 27 플러스 5니까 59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번호 안 바꿨다. 25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3점짜리였고요. 이제 4점짜리 가죠. 26번 4점짜리의 첫 시작을 확률과 통계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난이도가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할 변수가 갖고 있는 것은 0부터 k까지 정수고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산화물 분포는 항상 표를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해서 어디까지? 네, k까지입니다. 이때 확률은 여기가 a고요. 그다음 여기는 x분의 b니까 여기는 1분의 b, 1분의 b. 얘는 2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k분의 b, 뭐 이런 식이었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얘네들의 얘네들은 합은 얼마가 돼야 돼? 확률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로 묶으면 1분의 1, 2분의 1 해서 k분의 1까지 더한 게 확률의 합 1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2의 x의 제곱이랑 2배의 2의 x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2의 x의 제곱은 이걸 제곱해서 얘랑 곱하는 거니까 제곱해서 곱하면 0이고 제곱해서 곱하면 b고요. 얘를 제곱해서 곱하면 4에다가 요거니까 얘는 2b가 되고요. 그럼 b로 묶어낸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얘는 3일 때는 3분의 b니까 제곱해서 얘랑 곱하면 하나 남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곱하면 b인데 한번 제곱한 다음에 곱하니까 여기는 3b가 되겠죠. 3. 그럼 4b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k제곱에다 얘를 곱하면 k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의 x를 하면 2의 x는 그냥 곱하는 거죠. 곱하면 0이고 곱하면 b고 곱하면 b고 곱하면 b고 곱하면 b니까 b가 k번 나오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 주면 시그마 공식 써서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2분의 k에 k 플러스 1의 b인데요. 얘가 2분의 k에 k 플러스 1의 b가 2배의 bk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k는 지금 0은 아니니까요. 1, 2, 3, 4에서 정수까지니까 얘는 약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약분이 되나요?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b가 0이면 얘네들이 다 0이니까 b가 0이면 b는 ab는 양수로 나왔네. 네, ab 양수. ab 양수면 그럼 b도 약분해요. 쭉쭉쭉 좋아요. 네, 그럼 k 더하기 1이 4가 되니까 k는 3이 됐네요. 그때 이제 문제는 vx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걸 잡아야 되고 vx도 구해야 되는데 k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k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얘는 a 더하기 b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얘가 1이라는 거니까 a 더하기 b에 6분의 얘는 6, 3, 2니까 6, 3이니까 11. 요게 1이 되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하나 발견했으니까 a와 b에 관한 연립식 하나가 있고 k는 3이 있고, 자, 얘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은 뭐죠? 분산은 별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것처럼 요건데 k는 3이 나왔으니까 3, 3 집어넣으면 4고 약분하면 2니까 6b가 되고요. 빼기 평균은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가 3이었잖아요. 지금 3. 그럼 3b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9b의 제곱이 되죠. 그죠? 예, 9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vx가 뭐가 되는 걸 원하는 거야? vx가 최대가 되도록 원하는 거야. 2차식이니까 마이너스 9로 묶으면 여기는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6, 9분의 6, 9분의 6, 3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9에 아니 미분해 되겠다, 그죠? 극소를,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최대가 되는 건 극소를 찾는 거, 극대를 찾는 거니까 완전적으로 묶어서 b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미분해서 6 마이너스 18b가 0이 되는 b는 3분의 1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했던 최대가 되는 순간은 b가 3분의 1일 때고, 여기다 3분의 1을 쓰면 18분의 11 넘기면 a는 18분의 7이 되겠네요. 분산이 최대가 될 때 a, b가 나왔습니다. 이때 a의 값 구하는 거니까 18분의 7이 돼서 답은 25가 되네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가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게 이런 것들, 중간 난이도가 충분히 좀 있는 문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 통계는 언제나 저를 믿어달라. 이렇게 26번이었습니다. 네, 27번 계속하죠. 27번은 수원, 또 수원이라고 한다. 대수 파트고요. 오랜만에 네모칸 메꾸는 거를 다시 한번 출제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예시 문항을 줬네요. 네, 고하는 과정을 따라가면 되고요. 중간 보면 2에 네모칸 메꾸는 문제야. a의 n 대 2에 a의 n 플러스 1이 1대 살아있으니 2에 an 플러스 1이 얘하고 얘 곱하면 2에 an 더하기 2가 돼서 지수함수는 1대 1팩이니까 얘랑 같아야죠. 그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가 되니까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차는 더한 2가 되는 거니까 가번에 들어갈 말은 2가 됩니다. 그게 P고요. 그럼 2를 여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면 나번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4의 a의 n 곱하기 2의 a의 n 플러스 1 빼기 2의 an, 요걸 좀 정리를 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4의 an 곱하기 얘는 2의 an으로 묶으면 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는 4고 여기는 1이 남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다시 가면 2분의 3이 되고 얘는 2의 2an 더하기 an 지수끼리 여기는 3an이 되므로 2분의 3 곱하기 8의 an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번은 여기 있는 2분의 3 2분의 3을 여기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는 거는 역수를 그냥 곱해주죠. 마지막으로 이제 답번만 구하면 되는데 a는 첫째 항이 1인 등차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써있잖아요. 첫째 항 1인 등차라고. 공차가 아까 2였잖아요. 예, 그러면 2n으로 시작하는데 항상 n 앞에 계수가 공차죠. 등차는 첫째 항 1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a는 요게 되는 거고요. 이때 n은 1부터 5까지 tn을 구하면 얘는 2분의 3 곱하기 8에 2n-1이니까 얘는 2분의 3에 8의 제곱인 64의 n제곱 그 다음에 8분의 1까지 8분의 1이면 여기 16분의 3 이렇게 되고 얘를 시그마시키면 이번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은 12가 되고 그 다음 공비는 64니까 64의 몇 제곱? 5개니까 64의 5제곱 마이너스 1 64 마이너스 1 63이니까 얘는 63분의 12 63분의 12 63분의 10이면 어떻게 돼? 4고 63이니까 3으로 나왔죠? 그럼 21분의 4 곱하기 얘는 2의 6제곱이니까 2의 3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네요. 그럼 답번은 21분의 4로 나누는 거니까 역수인 4분의 21을 곱하면 계산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답은 7이 되겠네요. 됐죠? 예, 네모칸 메꾸는 문제지만 잘 안 나오다가 다시 예시문항으로 부활한 문제인데요. 항상 네모칸을 따라가시면 되고 글을 읽으시면서 필요한 정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이었네요. 네, 28번입니다. 28번은 어려워요. 네, 28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네, 미적분으로 출제된 문제고 얘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절대값 미분 가능성 체크하는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용 정리는 해놓은 문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리본에서 다 했던 거고요. 두 상수 AK가 있고 K는 0보다 커요. 0보다 큰 K가 있고 fx는 x의 x-1의 제곱에 x-2입니다. 그럼 4차 함수가 간격 같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극소가 똑같죠.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실전 개념 1대 루트 2. 그럼 루트 2인 부분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의 위치는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 되고 여기의 위치는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게 실전 개념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gx는 f의 x-a고 평행 이동한 거죠. 예, 그럼 역시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hx는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hx가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hx가 뭔데? 라고 하면 절대값 x 빼기 k에 hx를 곱한 것이 절대값 g x 빼기 gk가 되네요. 요거네요. 그럼 hx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hx를 써보면 절대값 x-k 분의 절대값 gx 빼기 gk인데 이때 x가 k면 어때요? k거나 마이너스 k면 0이 되니까 여기다 k거나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k 집어넣으면 gk 빼기 gk는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도 k가 지금 양수니까 k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k 집어넣어도 k로 나올 거고 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얘랑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g의 마이너스 k는 g의 k랑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 k나 마이너스 k일 때 성립했죠. 그 다음에 x가 k나 마이너스 k가 아닐 때가 이제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연속이 되려면 결국 지금 이 gx는 3차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이것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인데 그죠? 절대값 x 해서 k 이동시켜도 그럼 얘가 연속이 안 되는 건 분모 0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불안한 요소는 x가 얼마일 때와 k일 때와 2번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k일 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속이 되는 거를. 그죠? 분모 0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풀 때는 얘를 이렇게 1번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hx를 우리가 배웠지만 이렇게 gx 빼기 gk를 묶어버리세요. 미분계수 만들려고 x 빼기 k로 이렇게. 그럼 내 맘대로 지금 x 빼기 k를 밑에다 깔아놓은 거니까 깔아놓고 섞은 거니까 다시 여기다가는 절대값 x-k 붙이고 여기다가는 절대값 x-k 이렇게 해야죠. 예, 이것도 우리가 리본과 엔스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고요. 2번을 풀 때는 마이너스 k일 때이기 때문에 요거를 미분계수로 만들려면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k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gk는 g의 마이너스 k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x 빼기 빼기 k니까 x 플러스 k가 필요하고 여기다가는 x 플러스 k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있었던 요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을 할 때는. 그럼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연속이어야 되니까 k 뿌릴 때하고 k 마일 때 같아야 되는데 k 뿌릴 때를 해보면 얘는 어차피 미분계수로 해석할 거고 여기서 0이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으니까 k 뿌리든 k 마든 어차피 양수지역이에요. 그죠? 예, k는 유한값이니까. 그럼 얘는 어쨌든 절대값 g'k가 되는 거고 곱하기 얘는 k 뿌릴 때는 얘가 k 뿌리야. 그럼 k보다 큰 거니까 k 뿔. 그럼 얘는 양수가 되니까 얘는 x-k고 얘는 k 뿔인데 k 양수니까 얘도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1이죠. 얘는 1이고 얘는 똑같이 g'k로 해석을 하는데 곱하기 이번엔 얘는 k마면 k보다 작으니까 얘는 k만 어쨌든 근데 양수이네요. k마여도 양수긴 합니다. 그래서 x-k고 양수니까 얘가. 근데 여기가 k마면 얘는 음수죠. 얘는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약분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것이 같아야 연속이잖아요. 예, 그래서 g'k의 절대값은 0이 돼야 되고
절대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G'K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를 하면 마이너스 K뿔과 마이너스 K만데 이때는 2번으로 하셔야 되고 이번엔 그럼 얘는 마이너스 K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고요. 여기도 이것까지 똑같고요. 다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마이너스 K 쪽은 이쪽이니까 뿌리든 마든 음수입니다. 얘는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로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K 뿌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K 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K보다 좀 커요. 마이너스 K보다 여기 좀 더 큽니다.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라면 여기다가 K를 더하면 여기 양수에다가 음수인데 여기보다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길이가 더 길어져서 얘는 양으로 나오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K로 나오는 거고 반대로 요거 할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똑같고요. 마이너스 K 마여도 음수니까. 근데 이쪽은 마이너스 K 마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음수 쪽이 더 크죠. 길이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달고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1이 되고요. 얘가 1이 되고요. 곱하기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것이 또 같아야 됩니다. 그럼 똑같죠. 절대값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거랑 플러스 1이라고 곱한 거랑 같은 경우는 결국 G'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G' 마이너스 K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G' 입장에서는 K하고 마이너스 K일 때 둘 다 0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1로 끌고 오죠. 1로 끌고 와서 G' K도 G' 마이너스 K도 0이 된다는 것은 이 함수를 뭐해서 평행이동 시켰는데 평행이동 시켜서 K와 마이너스 K 양수야. 양수 쪽, 음수 쪽이 0에서 같은 간격으로 미분계수 0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건 뭐밖에 없어요. A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0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길이 같은 거에서 미분계수 0을 만드는 거는 얘가 1로 가면 안 되고 당연히 1로 가서 1이 딱 0으로 오고 0이 딱 마이너스 1로 가고 2가 딱 1로 가야 그것이 1과 마이너스로 해서 0이 되겠죠. 미분계수가.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A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K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K와 마이너스 K에서 미분계수가 0. 여기까지는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죠. 이게 아니라. 다 해놓고 왜? K는 1이 아니라 A는 마이너스 1이 맞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맞고요. 그래서 여기가 1로 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다 풀고 틀리면 안 되지. 얘가 1로 오고, 그러니까 요 점이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0이 마이너스 1로 갔고요. 그 다음 2가 1로 가서 이걸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얘는, 요 점은 여기서 이만큼 간 거, 여기. 1하고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가 0으로 왔을 때 요 GX의 그래프는 여기서 미분계수 0인 건 여기니까 요 길이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가 K 값이 요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K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K 값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길 찾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 0 되는 걸 찾는 거야. 여길 찾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 0 되는 거. 그래서 비율성도 쓸 수 있고요. 다 풀었네요. 그러면 A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0의 K제곱 루트 처리하라고 제곱하면 2분의 1 거기다가 20을 곱하면 10이죠. 최종적인 답은 9가 나옵니다. 난이도가 높았고요. 비율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본과 엔스에서 많이 했던 이 절대값 미분가능성 처리하는 방법까지 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좋은 문제였고 꼭 복습을 요하는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29번 가시죠. 네, 29번입니다. 예. 요거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려운 난이도라고 좀 분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확률 같은 게에서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머니 A에는 1과 2와 3이 있고 주머니 B에는 1과 2하고 3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씩 꺼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는 시험을 2번을 하는데 갑이 확인한 두 수의 합이 을이 확인한 두 수의 합보다 클 때 두 수의 합이 5일 확률, 조건부 확률이고요. 그럼 일단 뭐 똑같은 상황이니까
두 번 했을 때 합은 제일 작은 건 1, 1 뽑는 거 2일 때 3, 4, 5, 3, 3 뽑는 게 6이겠죠. 그럼 2가 나오는 건 1, 1이고 얘는 3이 나오는 건 1, 2와 2, 1이고 1, 3과 2, 2와 3, 1이고 1, 4와 4는 없어요. 그러면 2, 3과 3이고 얘는 3, 3밖에 없죠. 그럼 요거의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분의 1이고요. 얘는 9분의 2고요. 얘는 9분의 3이고요. 얘는 9분의 2고요. 얘는 9분의 1이잖아요. 항상 확률과 통계는 분류부터. 그럼 이 상황이 똑같아. 갑이나 을이나. 그럼 갑의 합이 을의 합보다 커야 돼요. 이거 1대. 이제 갑이 5를 확인했어야 돼요. 조건 확률. 그러면 갑이 을보다 커야 돼. 그러면 갑이 2가 나오면 안 되죠. 클 수가 없죠, 갑이. 그럼 갑이 9분의 2면, 즉 확인한 숫자가 합이 3이면 을은 이거예요, 잡으려면. 네, 9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확인한 게 요거라면 9분의 3이라면 이제는 을은 둘 다 가능하죠. 작으려면 두 개 더해. 9분의 3. 그 다음에 9분의 2라면 얘라면 이번엔 요렇게죠. 을은 2, 3, 4. 그럼 더하면 9분의 얼마야? 6이고. 그 다음에 얘가 9분의 1이면 얘는 요거 다 하죠. 그럼 9분의 1이면 얘는 9분의 얼마가 돼? 5에 7에 8. 요거. 이 중에 갑이 5인 건 이거잖아요. 이거를 올려 태우면 되죠. 9분의 2 곱하기 9분의 6으로. 그럼 계산할 때는 80일은 다 버려버리고 2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8이고 위에는 12죠. 그러니까 얘는 10이니까 22에 31분의 12가 되고 약분이 안 되는 서로소니까 답은 43. 예, 이것도 제 교재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밀어가면서 쭉 상황을 정리하는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29번이었습니다. 네, 이 시문항의 마지막 문항인 30번이고요. 30번은 대수편으로 나왔네요. 치수로 감수. 예, 또 난이도는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자, 고난도로 체크한 문제가 그러면 4문제가 5문제가 되네. 30번하고 28번하고 29번 아니었고 21번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앞부분 16번이 있었죠. 자, 이 상황 보겠습니다. 30번. AB에 대해서 fx는 3의 6분의 1에 x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특이하게 정의됐어요. 지수함수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6의 로그 3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수로그 함수로 하나씩 fx를 주고요. x가 0 이하일 때는 fx의 그래프와 y는 x가 두 점에서만 만나고 fx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전체는 0과 a와 b하고 c고 c의 절대값은 2의 b의 절대값이다. 그러면 c의 절대값이 2의 b의 절대값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y는 x하고 만난 것이 0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a, b, c가 더 있다. a하고 b하고 c가 더 있다. 집합이니까 서로 다른 걸로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일단 얘하고 얘가 밑이 지금 3이고 얘는 밑이 3이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일단 뭐 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건데 얘는 지금 여기 AB가 있고요. 얘 여기 6분의 1도 있고 여기 6도 있고요. AB 뭐 관계는 있잖아요. 분명히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얘를 보면 얘는 B를 뺐고요. 그 다음에 얘는 X는 가만히 있으니까 요 함수하고의 역함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Y는 일단 6의 로그 3의 X 빼기 B를 이제 그려볼 건데 0보다 클 때는 그럼 얘는 증가함수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왜냐면 요거 없다고 해도 어차피 로그 3의 x의 6배니까 여기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텐데, 로그 함수가. 그래서 B칸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쪽에다 그려질 거죠. 점근선 어차피 0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요 함수를 먼저 이제 그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를. 그죠? 로그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거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y는 x가 더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이쪽 그래프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서 만났을 텐데, 요 그래프가 fx가 여기서 얘를 이제 그릴 건데요. 그럼 얘하고 관계가 있는 식은 뭘까요? 라고 하면 바꿔보세요. x하고 y를. x는 6로그 3의 y 빼기 b인 거고, 여기 넘기면 x 플러스 b는 여기 6분의 1 하고, 로그 이제 3의 y니까 3, 3 취하면 얘의 역함수는 y는 3으로 가면 3의 6분의 1의 x 더하기 b네요. 아, 요게 역함수네요, 지금. 그럼 얘랑 관련이 있죠. 이렇게 지워주시면 여기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얘를 이제 파란색으로 하면, 얘는 초록색으로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요 함수입니다. 그럼 얘하고 또 얘하고의 관계를 잡으면 얘는 x자리에 x 더하기 a를 집어넣은 거고요. 빼기 a를 한 거니까.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네요.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같거나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0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로그 함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만약에 여기가 a이면, 여기가 a면 얘를 a만큼 이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가 a,a잖아요. y는 x니까. 요 점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얘가 a만큼 평이동한 게 얘니까 우리는 얘를 이쪽으로 평이동 시켜 놓고 여기다가 이거의 역함수인 얘를,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는 얘고, 이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y는, 하얀색 할게, y는 6의 로그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이렇게 하면 a만큼 평이동시킨 거고, 걔가 요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가 지금 얘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a를 난 거고 뒤에다 a를 뺀 거니까. 그럼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가 요거의 여기에 역함수니까 여기에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만 그려야 되는데, 0보다 같거나 작은 쪽은. 그럼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0 이하일 땐. 이건 안 되네. 그럼 a는 여기가 아니고 a는 여기가 돼야겠네요. 여기가 a.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번엔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쪽 끝선이 여기 걸린 거죠.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한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온 거니까 이거의 역함수가 지금 얘죠. 이 빨간색 요거 이제 합니다. 얘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역함수 그려지겠죠. 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 게 맞죠. 0 이하에서.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체크한 점이 요 점과 요 점인데, 그러면 a는 됐고 0은 됐고, 그럼 남은 게 누구야? 우리가 교점이 0, a, b, c니까 0과 a 말고 b, c가 남아있죠.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c든가, 아니면 똑같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에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두색이 있으며 여기에 파란색이 이동된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안 그려도 되고 여기까지만.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C인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이렇게. 네, 여기 1번과 2번 있네요. 1번과 2번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일로 간 a-p라는 길이는, 여기서 여기 a-p라는 길이는 얘가 일로 왔고 얘가 일로 왔으니까 0에서 c를 뺀 마이너스 c랑 길이가 같은 거고, 이쪽은 a에서 c를 뺀 길이가 마이너스 p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의 절대값이 이제 B의 절대값의 2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요거랑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C는 지금 여기서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C가 되고요. C가 음수니까 절대 풀고 나올 때, B는 양수니까 여기는 2B가 되는 거고요. 얘는 C가 양수니까 C는 C고요. 여기는 B가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죠. 케이스가. 그럼 얘는 이렇게 연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C가 2B이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면서 A는 3B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2B니까 넘어가면서 A는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X하고 교점이니까 대입을 하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A를 대입하면, A를 Y는 X에 대입하면 A, A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 여기다 집어넣으면 A, A를. 그럼 1번은 A는 6 로그 3의 A 빼기 B. 그 다음에 B를 넣으면 B는 1번의 경우입니다. B는 6 로그 3의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B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는 3B라고 했으니까 얘를 3B라고 쓰고 얘를 3B라고 쓰면 뺍니다. 그럼 2B는 이거 빠지고 6으로 묶인 다음에 빼기면 안에서 나누는 거니까 로그 3의 3이 돼서 1이 됩니다. 그럼 B는 여기서 3이 되겠죠. 1번은 B가 3이고, 그럼 A는 이제 9고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게 이제 답이 되고요. B는 3, A는 9, C는 마이너스 6.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9 더하기 81이 돼서 90이 나오는데요. 그럼 얘는 뭔데? 2번을 보면 이걸 합니다. 또 그러면 C, C죠 얘도. 그러면 C는 6 로그 3의 C 마이너스 B고, A는 6 로그 3의 A 그 다음에 빼기 B인데 둘 다 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파란색에다가. 그럼 얘는 C는 마이너스 2B고 C는 마이너스 2B고 A는 마이너스 3B니까 다 B로 쓰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3B고, 2번인 경우는 얘가 2번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얘는 1번은 이제 계산을 한 거고 1번을 보면서 2번은 이거니까,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B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B.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B고 여기는 요거고, 얘는 마이너스 3B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B고, 예, 동일하게 뺍니다. 예, 빼면 얘는 B는 6의 로그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3분의 2가 되고, 뺐으니까 이걸 나눈 거니까 빠졌죠. 그러면 B가 이렇게 되는데, B가 6 로그 3의 3분의 2가 되는데, B는, 그럼 A는 마이너스 3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8의 로그 3의 3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2한테 역수로 주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얘는 로그 3의 3은 1이고 로그 3의 2 빼기 2는 무리수가 되는데, 얘가 무리수가 되는데 A가 무리수가 됐죠. 그러면 이 A를 어디다 넣어볼 거냐면 여기도 지금 A, A거든. 여기가 A, A잖아요. 지금 2번 여기죠. 여기는 A, A인데, 그럼 A가 18 로그 3의 2분의 3이라면 요 지수함수, 이 초록색은 지금 얘한테 요거거든요. 얘 역함수. 그럼 이 초록색은 Y는 3분의 3의 6분의 1에 X 더하기 B라는 함수인데, 그러면 여기다 A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3의 2번 검증입니다. 2번 중에 하나를 3의 6분의 1에 여기다 A 넣으면 A 더하기 B거든요.
얘가 지금 A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A 더하기 B를 하면, 이거 더하면, 얘는, 요걸 바꿀게요. 얘는, 여기는, B는 마이너스 6에 로그 3의 2분의 3인데, 그럼 두 개 더하면 12가 되고, 6으로 나누면, 얘가 3에 2에 12를 6으로 나눴으니까 2고, 얘는 로그 3에 얼마야? 2분의 3인데 얘 같은 건데 지금 그럼 얘는 이걸 1로 올려 태우면 3의 로그 3의 4분의 9 즉 4분의 9야. 뭐라는 거야? 갑자기 A는 다시 4분의 9래. 아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인데 얘가 4분의 9가 될 수가 없죠. 뭐야 이거 엔지네요. 답은 요게 답이죠. 마지막에 이제 조건 체크까지 하는 문항이어서 조금 좀 특별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무리수 조건하고 지금 자연 조건, 유리 조건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풀어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로그로만 풀었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개 답을 내놓고선 지수에 넣었을 때 성립이 되는지, 왜냐면 여기는 교점이어야 되니까 y는 x하고의 교점만이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지수에도 넣고 로그에도 넣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문항 자체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을 구하라가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째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가 잘 나왔으면 그냥 끝이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만 답이려면 하나를 검증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오는가, 아니면 a가 이렇게 무리수가 나와가지고 그럼 무리수가 나오면 결국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증을 해서 우리가 답을 탈락시키는 그런 논리도 필요하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 문제는 중요하다기보다는 막판에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논리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 케이스를 분류시킨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예시문항 다 풀어드렸으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왔던 실전 개념은 우리 리본과 오리온에서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과정 내로 푸는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평가원 시험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들으시면서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은 정상모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